야, 혈당 체크하자. 박하늘? 예. 해봐. 혈당 체크하고. 19살이지만 당뇨를 앓고 있는 첫째 하늘이. 매일 아침 공복 혈당 수치를 잴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해지는 건 하늘이가 아니라 오히려 아빠 종수 씨입니다. 높아. 네. 응? 높다고. 공복혈당 140 넘었어. 네. 어? 밤에 뭐 먹었어, 또? 밤에 좀 먹지 말라니까. 어? 네. 그래도 많이 내려왔네, 그래도. 응? 네. 좀 밤에 좀 먹지 말자. 네. 여기 인슐린 맞고. 중학교 때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서야 알게 된 하늘이의 병. 약을 먹고 자도 140이 나오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또 좀 이따가 또 재잖아요. 그럼 더 높아져요. 아빤 모든 게 자기 탓인 것만 같아서 마음이 무거운데요. 그러니 아들의 식단 관리에 더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안 먹자. 안 먹자. 방학이라 마냥 신이 난 형제. 하지만 어린 동생을 챙기는 것만큼은 잊지 않는데요. 정진이도 안고. 저희가 밥이 반반이에요. 한쪽은 흰밥, 한쪽은 잡곡밥. 아빠의 노고를 아는지 반찬 투정 한 번 없는 아들이 고맙기만 하죠. 박정진 찌개 줘. 정진아 찌개 줘. 박정진 찌개. 시계? 찌개. 시계. 찌개 말고 찌개. 왜 이거 안 했어? 이거 보청기 어음개 왜 안 했어? 해야지. 어음기 아침에 해. 알았지? 하고 먹을까? 이거 하고. 중증 난청 진단을 받은 정진이.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받고도 어음 처리기라는 외부 기기를 착용해야만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한쪽 하고 봐봐. 됐어. 이쪽 하고. 잘 들리지? 그렇게 하고 먹으면 되잖아. 이제 해 아침에. 가자. 밥 먹자. 못 듣죠? 청각장애인이다 보니까 못 듣죠. 병원에서 진단명은 상세불명으로 나왔거든요. 이제 청각장애인이 80에서 90데시벨 정도는 못 듣는다 그러거든요. 정진이가 90데시벨이에요. 기차가 지나가는 소음처럼 큰 소리만 겨우 느끼는 정도니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뇨식 같이 놔둬버리면 다 먹어요. 식탐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달리 해줘요. 뭐 계란말이나 뭐 후라이 같은 건 잘 먹는데 그냥 괜찮은데 뭐 김치류가 솔직히 뭐 저기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 김치류도 좀 따로 담아요. 그래가지고. 가리는 것 없이 뭐든 잘 먹는 삼형제. 그 먹성을 감당해내려면 끼니 때마다 부지런을 떨어야지만요. 정작 종수 씨가 앉을 자리는 보이질 않는데요. 빨리 하고 이제 설거지하고 쟤네는 이제 점심 거 어떻게 해 먹으라고 얘기해주고 출근해야 되니까 거의 아침은 거의 못 먹죠.
남자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운다는 게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방학인데 오늘 뭐 할 거야? 학교 축구 갈 거야? 예. 운동? 그래. 정진이도 운동? 축구? 축구 안 해? 해? 알았어. 축구해. 알았지? 정진이가 거의 소통이 안 됐어요. 거의 소통한 지가 채 1년 좀 됐나? 막내한테 얘기할 때는 이제 조금 부드럽게. 그러니까 이제 좀 천천히 눈 마주쳐 가면서 좀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아직까지 또 그래야 돼요. 뭐 정확히 다 듣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엄처리게 했어도 다 듣는 게 아니까 그래도 대화할 때는 이렇게 좀 얼굴 마주보고 그렇게 대화를 해요. 눈을 마주친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해요. 그런데 출근 전에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나 가요. 오늘 애들 좀 잘 봐주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온 인사라는데요. 마지막 눈 감을 때까지 온통 아이들 걱정뿐이던 그녀였습니다. 얘들아 아빠 간다. 안녕하세요. 불 조심하고. 형아 운동 좀 시키고. 정신 챙기고. 그렇지.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종수 씨의 마음이 시려오는데요. 누구한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집사람이요. 암 수술하고 항암하다가 재발이 돼가지고 먼저 갔거든요. 언제 한 3년 됐어요. 했냐? 예. 혈액 육종암이라고 좀 처음에는 수술하고서는 좀 괜찮았어요. 근데 좀 젊다 보니까 이게 계속 혈액을 타고 암세포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 투병하다가 재발이 돼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입원해 있다가 갑자기 심정지 와가지고 못 깨어났죠. 암 환자가 집에 있다는 자체가 뭐 다른 면도 그렇지만 저는 좀 유난히 힘들었어요. 또 첫째가 장애도 있고. 첫째가 장애가 있어요? 예. 지적장애 좀 중증으로 돼 있고, 또 당뇨도 있고. 41 젊은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되어버린 아내. 막내는 물론이고 투병 중에 알게 된 첫째의 혈당 쇼크와 지적장애 소식까지. 끝까지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정진이한테 특히 애타게 많이 갔죠. 그 아픈데도 애 데리고 센터 다니고 천안 센터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고맙고 미안하죠. 항상 저는 집사람한테 미안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와갖고 고생만 하고 아프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입관할 때 정진이가 엄마 모습을 봤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동안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누워 있었어요. 정진이 웃는 모습을 1년 만에 봤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다시 얘들을 위해서 삶을 이제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더 이상 슬퍼할 수만은 없습니다.
운동하러 가자. 바깥은 엄동설한. 아랫목에 누워 게으름이나 피우면 좋으련만 둘째 한별이의 고집을 꺾을 순 없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 굳이 운동을 나가려는 이유는 당뇨가 있는 형의 건강관리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강제 운동을 하게 됐지만 싫은 내색은 하지 않는데요. 정진, 너랑 형 팀, 형 혼자. 들었지? 걱정해주는 동생들의 마음을 하늘이도 모를 리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뛰어야 하죠. 서로를 위해 안간 힘을 다하는 삼형제. 가혹했던 겨울의 끝에 거짓말처럼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가족의 내일도 그럴 거라 믿어봅니다. 이제 방학 때니까 집에서 할 게 없고 이제 또 살을 빼야 되니까 형이요. 왜냐면 당뇨도 있고 이제 집에서 계속 누워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학교 갈 때는 이제 셋이서 이제 학교 끝난 시간 다르니까 이제 여기 운동장 같은 데 나와서 못 하니까 이제 방학 때는 우리 셋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얼마나 뛰었는지 벌써 땀범벅이 됐는데요. 형과 동생을 챙기는 둘째 덕분에 아빠도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역은 참 추워요. 제일 추워요. 비가 추워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말 대신 몸짓으로 소리 없는 대화를 이어가는 형제. 꽤 익숙한 모습인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팀을 나눌 때 저 둘이 하면 이제 입모양으로 이제 어디 말하면 이제 제가 조금씩 알아들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운동할 때. 운동하게 되면 이제 땀을 흘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기계에 물이 들어가면 고장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운동할 때만 이제 집에다 두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나가는데요. 하늘에서 보고 계신 엄마도 든든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시각 아빠의 직장. 종수 씨는 지게차를 몰며 생계를 이어가는데요. 날씨는 춥지만 허투루하지 않는 건 회사가 지금껏 아빠의 편의를 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한 지는 한 8년 됐고요. 이쪽에서 일한 지는 한 2년 가까이 돼가요. 모자 상하차, 그다음에 수출 업무죠. 그리고 제품 포장도 하고. 4년 전 아내의 암투병에 쓰러진 첫째까지. 불행은 성난 파도처럼 가족을 덮쳤는데요.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니느라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요. 종수 씨의 딱한 사정을 알고 근무 시간을 조정해준 덕분에 삼형제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게 손시러운 거, 겨울에는. 여름에는 더위.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그래도 뭐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해야죠.
애들 위해서도 뭐 해야죠. 추워도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하루 종일 찬바람 맞으며 일하는 게 힘겨운데요. 그보다 더 힘겨운 건 무섭게 불어나는 빚. 이젠 감당할 자신조차 없습니다. 뭐 이제 애들 엄마 아프고 병원비에다가 뭐 장제비에다 애들 생활비에다 뭐 교육비에다 이렇게 좀 끌어쓴 돈이 많았어요. 이제 엄마가 있을 때는 뭐 아침 일찍 나가고 늦게 퇴근하고 그래갖고 좀 적은 돈이지만 그렇게 조금씩 갚아왔는데 이제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애들 셋 다 키우다 보니까는 예전보다 시간이 많이 줄었죠. 왜냐면은 무슨 일 있으면 달려와야 되고 학교도 들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데미지가 굉장히 커져. 계속 커가죠. 이제 좀 갚아나가야 되는데 점점 쌓여가죠. 그게 좀 애들한테 좀 미안하고 해주는 게 없다 보니까 그게 좀 가장 미안하죠. 그날 오후 아빠가 끝까지 듣고 따라하는 거야. 아직 기다려.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오셨다. 아빠가 회사에서 드셨다. 자, 한 번 더.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오셨다.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오셨다. 입혔다. 다시 일주일에 한 번 막내의 청능 훈련을 위해서 이곳 천안까지 달려옵니다. 뭐 주신 거야? 반복 학습을 통해 소리를 인식하고 정확히 이해해보는 훈련인데요. 자, 조금 더 크게 얘기해볼까? 잘 들어봐. 아예 이제 시각적인 단서라고 해서 입모양이 있어요. 그 입모양을 유추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청각적인 소리만 듣고 따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모양 가리고 아동은 이제 앞에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번엔 말로 표현하는 법을 배웁니다. 친구가 뭐 하고 있어요? 정진이에겐 쉽지 않은 도전인데요. 다시를 맞추다. 자,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 강아지가 뭐 하는 거야? 다시가 할다. 뭐를? 친구. 자, 그러면 문장으로 얘기해줘야 돼. 강아지가 가가시가 친구를 할다. 그렇지, 할다. 옳지. 이거는요? 어음 처리기에 도움을 받더라도 모든 소리를 정확히 들을 순 없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그래, 그럼 아저씨를. 그래서 아저씨가 꾸준한 훈련이 중요한데요. 던진다. 엄마가 그토록 언어 치료에 매달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딩동댕동 이거. 근데 정말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카드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냥 실 그리고 동사 어휘를 아예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실 아니면 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정말 단어로만 있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보면서 그냥 단어로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동사로 이어서 뭐가 뭐를 했어요 뭐 이 형태로 적절하게 좀 이야기하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온전히 이제 귀로만 청각으로 듣고 따라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가족이랑 그리고 옷에 관련된 주제 있는 문장을 들려주고 그다음에 그 문장을 좀 적절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조사 어휘를 엄마는 행여 한마디라도 놓칠까. 아들을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하는 아빠인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진이가 발음이 많이 부정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주로 아버님은 어떻게 해주시나요? 천천히 또박 네네네네. 그렇게 하거든요. 또 줄이려고 생각했는데 1시간은 집에서도 듣고 말하는 연습을 꾸준히 시켜야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죠. 해줄 수 있도록. 자부담으로 계속 다시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일단은 자부담으로 가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언어 치료하다가 팬데믹 오는 바람에 한 3년 4년 거의 못했었어요. 대면 수업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애가 듣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거의 외계인 언어 수준이어가지고 처음에 다닐 때는 1시간이었다가 2시간으로 늘리고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고 이게 점점 좋아지는 게 소통하는 게 보이니까 시간을 점점 늘렸거든요. 작년부터는 좀 줄였어요. 이게 좀 부담도 가고 그리고 지금 시간을 더 늘려야 되나 좀 고민 중이에요. 좀 그게 더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를 위해서는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해갖고 늘려야 되는데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서 아빠가 선물을 준비합니다. 삼형제가 좋아하는 특식, 떡볶이인데요. 애엄마 병원 입원하고서부터요. 일 다니면서 이제 애들 식사 챙겨주고 뭐 계속 뭐 음식은 제가 했죠. 그때부터. 또 꺼졌네. 뭐 이렇게 전기를 좀 쓰고 그러면은 누전이 되는지 차단기가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이렇게 정전이 잦아진 지도 벌써 여러 날인데요. 매번 바깥에 있는 전기 차단기를 확인하는 것도 여간 성가신 게 아닙니다. 거의 매일 저 없을 때도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애들 보고 만지지 말라 그러거든요. 위험해가지고. 사람을 부르시진 않으셨어요? 예, 아직 그거는 좀 이게 좀 알아보고는 있는데 또 금액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출장비만 뭐 20만 원, 뭐 15만 원 이렇게 달래는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빨리 이거를 해야 되는데 또 내려갔네. 참 미치겠네. 세탁기나 청소기만 돌리면 여지없이 정전이 되어버리니 항상 불안한데요. 무엇보다 아이들만 있을 때 문제라도 생길까 봐 애가 탑니다. 아무래도 세탁기를 꺼야 되겠어요. 계속 내려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네. 지어진 지 오래된 낡은 월세집.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새들어 사는 형편이라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 난감합니다. 빠듯한 형편에도 아이들을 향한 사랑만큼은 넉넉한데요. 하늘아, 한별아, 정진아. 야, 너는 좀 안 달게 해서 야채 많이 넣고 그러니까 먹어. 네. 응? 아빠의 정보에 들어가는 당뇨가 있는 아들을 위해 저당 떡볶이도 잊지 않았죠. 맛있게 먹어. 맛있어? 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배고팠구나. 배고팠지? 많이 먹어. 아내가 떠나던 3년 전만 해도 어떻게 살까 막막하기만 했지만요. 이젠 제자리를 찾아가는 내 식구. 더
더 이상의 슬픔은 없길 바랍니다. 며칠 뒤 주말 아침, 엄마가 잠든 봉안당. 이젠 영영 볼 수 없는 한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애들 엄마가 여기 있거든요. 오늘 자주 오는 편이에요. 아직 막내가 정진이가 아직 좀 많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가자 그래요. 주말 되고 그러면은. 아내가 또 엄마가 떠난 충격으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내 식구. 결국 위기 과정으로 분류돼 심리치료까지 받았는데요. 우리 왔어요. 정진이 갖다 붙일래? 나 볼까? 정진이가 많이 컸죠?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막내는 그저 울기만 했지만요. 정진이도 인사, 엄마.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억도 희미해질 겁니다. 요즘 말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걸 봤어야 되는데. 아까 눈물 안 흘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네. 에휴. 아프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 때문에 눈 감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엄마. 한별이도 잘 지내고. 정진이 그래도 씩씩한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한결 놓이는데요. 엄마 말해. 네가 보고 싶다 그랬잖아. 이제 애들 앞에서 이제 눈물 안 보일게요. 다음에는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올게요. 알았죠? 자신을 찾는 발걸음이 뜸해지길. 그래서 아픈 기억은 흐릿해지길 엄만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축 처지고 뭐 애들 엄마만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애들을 위해서 화이팅을 해야죠. 그동안 안 좋은 일은 많았지만 이제 좀 여유 좀 갖고 애들하고 웃으면서 화목하게 좀 여유롭게 지내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